조금 기대보다 살짝 아쉬웠어요. 두 저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플로에그도 많이 붙여가면서 생각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대중적으로 재미있고 의미까지 다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반전이 꽤 매력 있었어요.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이게 다르다고 하는 그 쫄깃함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독서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약간 현실 도피성 독서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읽었고 가장 포인트가 되는 거는 추리소설계의 고전소설을 너무 재밌게 읽었다. 요거랑 한국 에세이 작가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단맛, 쓴맛, 짠맛의 대표 주자들의 책을 읽고 에세이를 좀 소개를 해볼 거고요. 그 책들 말고도 의외로 발견했던 좋은 책, 의외로 괜찮고 유익했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서 좋은 책들도 여기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과연 다 할 수 있을지 조금 자신이 없어지는 가운데 첫 번째는 재밌게 읽었던 추리소설들을 소개해볼까 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고 취향은 결국 돌고 돌아 클래식으로 오게 된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래되고 유명한 이유는 다 있다는 걸 읽으면서 납득을 하게 됐습니다. 먼저 일본 추리소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이름이죠. 긴다이치 코스케 시리즈 중에서도 제일 유명하고 일본 내에서 뽑은 추리소설 1위에 오른 적도 있다는 옥문도를 이김에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만화책 있죠. 소년탐정 김전일을 되게 좋아했어요. 한 정주행으로 한 서너 번 이상 읽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보면 조금 변태스럽고 장난스러운 김전일이 유일하게 진지한 눈빛을 쫙 뽑을 때가 우리 할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추리하겠다! 이때잖아요. 그 할아버지가 긴다이치 코스케입니다. 같은 작가는 아니고 시간적인 차이도 있는데 왠지 유명한 탐정하면은 완벽주의자면서 좀 슬픈 사연이 있거나 약간 뭐 강박증이나 결벽증 같은 거 갖고 있는 하나씩의 단점이나 결점을 품고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떠올리게 되는데 이 긴다이치 코스케는 추리 자체는 굉장히 잘해요. 천재적인데 되게 막 수더분하고 좀 바보 같은 백지미가 있습니다. 긴장하면은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더듬기도 하고요. 당황하면은 머리를 엄청 긁어가지고 머리가 이렇게 까치집으로 부풀어 오른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조금 더 인간적으로 느껴져서 살인사건이 가져다주는 잔혹하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명탐정이 가진 백지미로 조금 이렇게 상쇄가 되면서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옥문도는요. 처음에는 이게 1위라고 꼽고 하도 대명사처럼 언급을 하니까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중간까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워낙 옛날 작품이라서 시대적인 배경도 굉장히 옛날이고 또 여기에서 계속해서 일본 문화나 문학 작품, 역사적인 인물 이런 게 등장하다 보니까 좀 거리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시 얘기하면서 했듯이 힘든 날이 지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어떤 사건 이후에는 진짜 페이지 터너가 돼요. 이게 이렇게 가능한 거였다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이런 관련이 있었다고? 이거를 파헤치는 재미가 굉장히 강렬하더라고요. 어차피 추리소설은 타임킬링이라고 하잖아요. 생각 없이 편하게 세상사의 복잡함을 잊고 싶어서 보는 책인데 우리나라 시도도 잘 모르는데 일본 하이쿠가 웬 말이냐! 이러는 반발심이 조금 불만스럽게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읽으셨던 일본 추리소설 중에서도 여기에서 영향받았던 거구나 하는 점들을 조금씩 찾아내실 때에 그런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다음 책은 같은 작가의 시리즈이면서 유료 리뷰 책인데요. 긴다이치 코스케 시리즈도 책 여러 권 쓰시고 이 시리즈에 해당하는 유리 린타로라는 탐정소설 시리즈로도 많은 사랑을 받으셨었어요. 두 시리즈의 매력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긴다이치 코스케 시리즈가 바보 매력의 탐정이 막 우당탕탕 미스터리 소설을 풀어가는 거라면 이 시리즈는 좀 날카로운 예리함이 있고 그로테스크하게 표현되는 자극적인 오락성이 있어가지고 좀 더 어른의 맛이 담긴 게 이 시리즈 같습니다. 이게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장편 소설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번역되어서 나왔다고 해요. 표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도리언 그레이급으로 잘생긴 미소년인데 뭔가 어딘가 무서운 구석이 있을 것 같죠. 비밀을 간직한 이 캐릭터한테 주목하시면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대학교의 영문학 강사가 동료 강사랑 함께
가성비 여름 휴가를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시절 에어비앤비식으로 은퇴해서 시골에 살고 계신 분의 집에 한 열흘 정도 머물다 가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연결이 되죠. 엄청 예쁘장한 조카가 반겨주고 호수도 예쁘고 정자도 예쁘고 시골도 예쁘고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지만 이거는 살인사건에 등장하는 탐정소설이잖아요. 아름다운 시골 풍경이랑 대비돼서 더 좀 오싹하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독자가 이 사건을 보러 가잖아요. 근데 이 탐정의 가방에 달린 몰래카메라로 은밀하게 관찰을 하는 느낌을 이야기 내내 주고 있어서 그런 시선의 느낌이 주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또 옛날 소설이다 보니까 마치 무성 영화의 해설자가 있는 것처럼 중간중간 사건을 해설하기도 하고 스포일러 같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더 궁금해지게 되는 식의 서술이 들어가가지고 전반적인 리듬감이 좀 좋았습니다. 나중에 요 유리 린타로 씨 책이 또 하나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추리소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옛날식 고풍스러운 매력이 느껴지면서도 백발신사의 탐정이 보여주는 냉철함을 기대하시면서 시리즈를 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책은 십각관의 살인입니다. 밀리의 서재로 읽었어요. 요 관 시리즈도 일본 추리소설에 관심 있으신 분이라면 빠짐없이 언급하시는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 월간 독서 정리를 그동안 쭉 보신 분들은 아마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속임수의 섬이라는 책 얘기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책이 옥문도와 십각관의 살인을 합친 느낌입니다. 그만큼 유명한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걸 오마주했다는 걸 대놓고 쓴 작품인데요. 이런 오마주 작품들을 볼 때마다 재밌는 게 있어요. 피터 스원슨도 이런 식의 작품을 쓴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책에서 과거의 향수를 찾아낼 때 그 재미라는 게 또 별도로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 그런 방식입니다. 십각관의 살인은 어떤 섬의 십각형 모양의 건물에 추리소설 동호회 대학생들이 놀러가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어디서 많이 본 구조죠. 거스 크리스테이 아무도 없었다에 섬에 들어가가지고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비슷한 흐름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이 책은 반전이 꽤 매력 있었어요. 어떤 문장을 딱 보고 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거랑 이게 다르다고? 하는 그 쫄깃함이 굉장히 재미있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설 Y의 비극입니다. 세계 3대 미스터리 소설이라고 누가 막 정설로 정해준 건 아닌데 입소문 때문에 그냥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없었더라, 환상의 여인, Y의 비극 요 3권인데 지난달에 환상의 여인을 읽었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3대를 깨자. 내가 그래도 나름 북티버인데 3대 미스터리를 안 깨면 이거 부끄러워서 되겠냐 이러면서 이 책을 빌려와서 읽었습니다. 어떤 부유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비극적인 사건을 귀가 멀고 연극배우 출신의 탐정이 진상을 밝혀내는 얘기예요.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 또 특이한 점은 목격자가 한 명이 있는데 들리지 않고 말할 수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이 유일한 목격자라는 겁니다. 그런데다가 부유한 가족이다 보니까 상속을 둘러싸고 되게 묘한 긴장감이 생겨요. 그리고 돈 많은 집에서 나오는 어떤 소설 속의 전형적인 캐릭터 있죠. 망나니들이 나와가지고 시종일관 불길한 예감을 주는 가운데 사건의 범인을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근데 트릭은 조금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범인을 예측을 가능하게 되는 게 수사하는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 범인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데 그 범위가 되게 쉽게 좁혀지거든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는 점을 남겨줘가지고 마지막에 실제로 범인은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가 탁 나오는 순간 어머나 어머나 하면서 보게 되는 재미는 있는데 엄청 대단하다까지는 저는 점수를 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3D 미스터리 중에서는 좀 기대보다 실망했던 책인데 그림에 참신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다들 추천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전 소설들 말고도 그냥 유명한 추리소설도 계속해서 좀 읽었어요. 제가 쭉 읽고 있는 링컨 라임 시리즈도 이번 달에는 3권이나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 달에 스트레스에서 도피하기 위한 독서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딱 티가 나죠? 3권이나 읽었어요. 그 범죄의 종류가 정말 다양해요. 그 스케일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다음 소설에서는 어차피 익숙한 반전이 익숙해지는 거죠. 반전이 익숙한데 어떤 새로운 종류의 사건이 등장할까? 요게 기대가 돼서 다른 책을 읽게 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범죄자들은 진짜 하나같이 다 사이코패스에 못되고 지능범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악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기 싫다 하시면 이 시리즈는 사실 끝까지 안 가실 것 같은데 특유의 매력이 있습니다. 정말 잘 쓰는 작가 같고요. 우타노 쇼고 작가의 벚꽃지능의 절에 그대를 그리워하네도 읽었는데 이거는 반전은 예상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하는 그 반전의 재미는 있었는데 초반에 약간 진입장벽이 있습니다. 어떤 장벽이냐면 되게 전형적인 캐릭터로 보이는 겁니다. 일본 소설 얘기할 때 가끔씩 그런 말씀 드리죠. 너무 이렇게 감정 과잉처럼 보인다거나 혹은 말하거나 그런 속내를 드러내는 게 손발이 오그라들거나 이렇게 좀 멀리하고 싶어지는 저랑 거리감이 느껴지는 어떤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지 아실 텐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작가가 어떤 음악을 딱 깔아주면 나는 거기 가서 춤을 추거나 어디서 조용히 듣고 있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이 공간을 나가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 반전 자체는 재미가 있어가지고 초반 허들을 조금 넘기시면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사의 그리고 한 인생이라는 프랑스 작가 피에르 르메르트의 소설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이 책은 제가 이제 곧 브이로그를 올릴 텐데 그냥 우연히 집어든 책이에요. 이 작가를 오르부아르라는 소설로 되게 강렬하고 재밌다, 흥미롭다 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다가 두 번째로 읽게 됐습니다. 확실히 이런 영미권 작가들이랑 이런 다른 문화권 작가들의 느낌이 달라서 좋은 게 있어요. 돌이켜보면은 제가 올해 들어서 특히 너무 익숙한 거에서 벗어나서 다양하게 읽자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께도 그런 말씀 많이 드리는데 갑자기 확 달라지면 어려우니까 이 정도의 변화는 좋은 것 같습니다. 뭐랄까 서구권 작가인 건 맞지만 확실히 미국이랑 정말 달라요. 그런 느낌 참 좋습니다. 이야기는요, 마치 유명한 소설 죄와 벌을 좀 더 짧고 흥미롭게 프랑스식으로 바꿔놨다고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오르부아르만큼의 강렬함과 깊이까지는 아니었어요. 근데 그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게 더 좋게 느껴진 이유가요. 이 책을 보면서 같은 시기에 봤던 넷플릭스 다큐 영화랑 대조가 되어서 더 많은 울림을 줬던 것 같습니다. 희망을 꿰매는 사람들이라는 내용인데요.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이 지옥이었던 사람의 이야기가 이 책이고요. 죄를 짓고 감옥에 갔지만 마음만큼은 지옥을 벗어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희망을 꿰매는 사람들입니다. 이 책이랑 그 다큐 영화에 대한 소개가 궁금하시면 블로그 링크로 추가를 해놓을 테니까 좀 더 보시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대중적으로 너무 재미있고 의미까지 다 잡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매력 포인트 면에서는 더 소수의 취향에 가까울 수 있어서 이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작가를 좋아하네요. 근데 다수가 좋아하지는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볼게요. 우리의 연애는 모두의 관심사라는 4명의 작가님들이 불륜을 소재로 해서 쓴 소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작가님들마다 개성이 잘 드러나서 말 그대로 4인 4색이 느껴지는 책이에요. 첫 번째가 장강명 작가님인데요. 조금 기대보다 살짝 아쉬웠어요. 물론 제가 이분에게 거는 기대가 엄청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심리를 파고들고 보여주는 면은 되게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꼬여있는 관계라고 할까요? 그게 조금 더 복잡하거나 좀 더 미스터리했으면 더 빠져들면서 읽었을 것 같은데 그건 제가 기대하는 게 이만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향 작가님은 처음 들어본 작가님이신데요. 의외의 발견이었습니다. 이 중간중간에 어떤 이 에피소드가 소개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의 마음은 어땠고 하는 그런 심리 묘사가 저랑 되게 결이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작품도 한번 읽어봐야지라고 찾아봤는데 이 작가님이 다른 책에 쓰신 거는 제가 거의 읽지 않는 힐링 소설류인 거예요. 그냥 작가님 성함을 기억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른 책을 내시면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그런 결을 잘 맞출 수 있는 작가로 기억을 해두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 소개를 빼먹으면 안 되죠. 책도둑입니다. 왜 빼먹으면 안 되냐면 2월 달에 제가 하는 독서 모임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실제로 강릉에서 만나다 보니까 오시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얘기할 거리가 있으면 쉽게 오실 줄 알았는데 책을 읽어야 되는 게 부담이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머리에 싸매고 있는데 일단 좋은 책이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되게 유명한 책이죠.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해서 어린이가 보여줄 수 있는 순수함이 빛나기도 하고 또 이 소설 자체의 서술 방식이 독특해서 더 빠져들기도 하는데 1, 2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좀 두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꺼운 걸 다 읽을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으신 상태로 시작을 하실 텐데 루디라는 인물이 나오기 전까지는 나만 이 재미를 못 느끼나? 유명하다는데 나랑 안 맞나? 라는 어려움과 낯선 당황스러움을 느끼시면서 읽으실 수도 있어요. 뭐 구조 때문도 그렇고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근데 루디라는 인물이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 어머나 세상에 역시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건 쪼꼬미들의 귀여움이구나 하면서 매력을 느끼실 거고요. 1권 중간 이후부터는 전쟁이 사람들에게 어떤 연결고리가 되어주고 사람들을 어떻게 파괴했고 사람들은 평범한, 군인이 아닌 평범한 사람들은 뭘 느끼면서 살았구나 하는 그런 전쟁에 대한 느낌도 확 가져가면서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사랑스러움이 돋보이는 책이라서요. 두께가 좀 있긴 해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독서 모임에 대한 거는 링크로 달아둘 테니까 많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세이 얘기 한번 넘어가 볼까요? 단맛, 쓴맛, 짠맛 이렇게 나눴는데요. 단맛은 장유진 작가님의 에세이였고 쓴맛은 김영하 작가님의 에세이였고 그리고 짠맛은 조승리 작가님의 에세이입니다. 세 권이 정말 느낌이 다 달라요. 이것도 골라먹는 재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영하 작가님의 책부터 말씀을 드려보자면 쓴맛이라고 했지만 인생의 쓴맛만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고요. 사람은 단 한 번의 삶을 받아들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더 후회하는 것도 있고 욕심을 냈다가도 욕심을 비우게 되는 과정이 오기도 하고 어떤 필연적인 죽음이라는 것을 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복잡하고 다양하게 사람마다 자신만의 그런 긴장하게 되는 줄타기를 하면서도 즐거움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제가 얘기를 잘 못하고 있는데 정말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제목에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엄청 극적이어서가 아니라 너무 편안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행복이라는 너무 쉬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복잡 다양한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의 김영하 작가님을 옆에서 지켜본 느낌입니다. 어떤 장면에서는 이 작가님도 이렇게 나처럼 못난 면이 있었구나 하고 약간 친밀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있었고 어떤 면에서는 이런 경험을 통해서 소설에서 이런 다양한 걸 보여주실 수 있었던 거구나를 그냥 한번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작가님도 변하고 계실 테고 저도 변하겠지만 서로 변하고 있는 독자와 작가로서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느꼈어요. 씁쓸한 드립커피 마시면서 함께 읽기 좋은 책이었고요. 그리고 사실 이 두 책이 굉장히 반대돼요. 그러니까 장유진 작가님은 대학생 시절에 핀란드에 교환학생을 갔던 적이 있고 15년이 지나서 그 친구와 함께 다시 핀란드 여행을 했던 이야기고 조승리 작가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눈앞이 보이시지 않는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마사지사로 일하고 계시면서 살면서 느낀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나 자신의 과거와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더 강렬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 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히는 책이지만 따스하고 다정하고 반짝거려서 그런 기분으로 달콤한 디저트처럼 읽을 수 있는 거고 조승리 작가님의 책은 사실 처음 부분은 조금 아쉬웠어요. 처음에 여행 이야기가 주로 등장을 하는데요. 전작에서는 여행 이야기가 제일 재미있었는데 이번 책에서는 여행 이야기가 제일 좀 덜 와닿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잘 못 느끼는 건가 하고 읽다가 중간부터는 다시 이렇게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이 책의 모든 이야기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나는 여전히 이 작가를 좋아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라고 써놓은 플라멩코 배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내가 좋아했던 작가님 그 느낌, 그 강렬하고 솔직한 느낌 그대로다 하면서 읽었습니다. 보면은 가끔은 너무나 솔직하게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못된 면 있잖아요. 나도 누군가한테 못되게 굴 때 그런 못된 면까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자신의 결핍과 그래서 사람들한테 툭툭 내뱉기도 하는 그런 순간, 그리고 그걸 지나고 나서 후회하시거나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평가나 이런 거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다라고 당당히 말하는 거에 대한 그런 재미도 느껴지고요. 이 얘기를 하면서 제가 계속 말을 더듬는 것 같은 이유는 이걸 읽으면서 느꼈던 공통적인 저의 감정이 있어요. 두 저자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조승리 작가님이 글을 너무 잘 써서 부러웠어요. 나는 이렇게 재밌는 에세이를 못 쓸 것 같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뭔가 같은 일을 겪고도 더 슬프고 서러운 일을 겪어도 그거를 조금 더 유머를 곁들여서 툭툭 털어낸 그 상태에서 말하는 재미는 이분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장유진 작가님도 글 잘 쓰시지만 좀 개인적인 이유로 뭐가 부러웠냐면 이 이야기 그거잖아요. 교환학생을 갔어요. 좀 먼 나라로 갔는데 거기서 같이 한국인 학생, 같은 학교 학생의 절친이 되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도 교환학생을 갔는데 재미있는 일이었어요. 정말 좋았던 시간인데 저는 거기에서 평생을 갈 친구를 만들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게 좀 부럽기도 했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그곳을 배경으로 쓴 소설을 가지고 소설가가 되어서 그 장소를 방문을 하잖아요. 뭔가 나보다 더 많이 이뤄낸 것 같은 사람에 대한 부러움? 그런 것도 좀 있었어요. 그런 너무 멋있다 보니까 느껴지는 부러움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두 책을 읽으면서 그냥 책 자체로 되게 재밌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정보로 전달을 드리지만 제 속에서는 너무 부러운 면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님이 약간 논해요. 이분은 자라는 환경이 이렇게 다른데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 또래 여성분들의 글을 읽으면서 진짜 이분들이 하고 있는 경험이나 이분들이 가진 글쓰기 능력이 너무 부러워서 그런 부러운 마음으로 읽어서 저에게는 더 기억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기에 얽힌 개인적인 이야기가 많은데 조금 부끄러워서 숨겨보려고요. 그만큼 저도 공감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많아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재밌게 읽었다. 그리고 요 세 분은 다음에도 에세이를 쓰신다면 다 읽어볼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빼먹으면 안 되는 게 세계사입니다. 월간 독서 정리에서 세계사 책들을 계속 꾸준히 설명을 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찾아본 책입니다. 사실 이번 달에요, 지난달에 읽기 시작한 지적인 우리 아이를 위한, 교양 있는 우리 아이를 위한 세계사를 다 마무리를 했고, 그 다음에 그냥 좀 세계사 자체를 쭉 설명하는 책을 읽으려고 2권을 일단 덮었어요. 일단 조금 매력이 없어서 덮고 다른 책을 시작을 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지도로 참고하실 수 있는 책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요거랑 아틀라스 세계사랑 도서관에서 지도로 보는 세계사를 대여해서 읽었는데 2권을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요. 사실 이 지도로 읽는 세계사가 저의 목적에는 조금 더 부합했을 것 같지만 너무 무겁고 조금 더 비쌉니다. 55,000원이더라고요, 정가가. 요거는 30,000원대이긴 한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이 책은 텍스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는 목적으로도 살 수 있는 책이지만 지도로 읽는 세계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기보다는 그때그때 조금씩 자료를 찾아보기 위해 이미지와 자료에 좀 더 충실한 형태의 구성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원하시는 목적에 따라서 다르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흐름을 잡게 해주는 세계사 책들은 어쩔 수 없이 문화 예술 작품 이런 것들에 대한 소개는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한 나라의 형성과 소멸과 전쟁을 위주로 돌아가게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뼈대를 잡은 후에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테마, 문화, 테마별 세계사로 넘어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미지 자료를 갖고 있으면 읽으면서 중간중간 그 부분에 해당하는 걸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들어있는 내용 한번 비교해 보시고, 요거는 두고두고 써먹을 것 같아서 잘 읽고 있습니다. 사실 전자책으로 읽은 것들도 있는데 앞에 나온 거는 잠깐이라도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의외로 유익했던 책입니다. 약에 대해서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떤 종류의 약을 먹고 내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 배탈이나 이런 부작용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럼 다른 성분을 뭘로 권해달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걸 찾아가기 위해서 참고할 만한 책이었고, 이 책은 처음 부분에 어머머 부끄러워해서 봤던 게 식탐에 중독된 게 저 같았거든요. 바로 어제도 저녁에 뭐 하는 일이 조금 안 풀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편의점에 가서 한 2,000원짜리 빵을 사왔습니다. 근데 사실 2,000원짜리 빵이 엄청나게 맛있지도 않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버터도 이런 거 안 썼을 거고 나쁜 것도
것도 알고 실제로 배가 고픈 것도 아닌 것도 알고 이걸 먹는다고 해서 기분이 나아진다는 것도 내 착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걸 먹고 나서 기분 나빠하거든요. 살이 쪄서 기분 나빠하고 왜 내가 나에게 안 좋은 일을 계속하면서 끊을 수가 없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 책에서 좀 그런 전략을 알려줘서 저도 최대한 노력 중입니다. 좀 건강한 쪽으로 바꿔볼 수 있는 방식을 제안을 하는데 하나의 단점은 어느 정도 설명이 들어있고 나서 21일짜리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처음 데이 1에서 데이 3 이런 부분은 약간 너무 간단하다 보니까 그걸 하루하루 쫓아가기에는 별로 한 게 없는 느낌이 들어서 쭉 따라가기 어려운 건 단점은 단점인데 여기에서 주장하는 바는 한번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 재밌게 플로에그도 많이 붙여가면서 생각 많이 하면서 읽었는데 그래서 따로 이야기하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쉽게 말하는 그냥 대중적인 의미에서의 재미는 아니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자기 의견을 뚜렷하게 쫙 뿜어내는 작가의 책을 제가 최근에 읽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 책이 그래서 더 흥미롭게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거는 읽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왜 시간이 많이 걸렸냐면 제가 이런 성매매에 대해서 몰랐거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이런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거였구나를 조금 분노하면서 봐서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 책도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저는 정말 성매매 시장에 대해서 몰라가지고 이런 거였구나, 내가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모르고 살았구나 하면서 봤습니다. 읽겠는데 이 나카야마 시치리 작가도 이 되게 유명한 일본 소설가시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인 미스터리를 쓰는 법이라서 이걸 이 작가가 되고 싶은 분들이 참고하시기에도 좋겠지만 반대로 팬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쓴단 말이야? 아니면 내가 어떤 작품을 좋아하고 어떤 작품은 재미없다고 느끼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겠구나를 역으로 이걸 보면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글 잘 쓰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쓰십시오라고 제시하는 방법에서 이 작품은 이 부분에서 조금 모자랐던 것 같아 하는 거를 그 기준으로 삼아서 보게 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 스포츠 경기를 좋아하고 즐기는 팬이 되기 위해서 스포츠 전략, 심판들의 그 더 디테일한 룰 이런 거를 알게 되는 느낌? 그런 걸로 팬의 입장으로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진짜 다른 책들도 많거든요. 조금 어려워 보여서 빼놓은 것도 있고 다 못 읽은 책도 있어서 빼놨는데 이런 도피성 독서를 했어도 지금 이렇게 찍고 나니까 조금 후련하고 마음이 편해지네요. 한 가지 조금 미리 말씀을 드릴 게 6월 독서 정리는 책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6월이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완료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는 들어봤던 책인데 아직도 안 읽으셨어요? 그런 리뷰를 들어보시게 될 것도 있고 조금은 책의 양이 적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책 소개하는 채널에 그치고 싶진 않거든요. 저도 책을 읽는 독자잖아요. 좀 너무 펼쳐놓기만 했던 것을 수습하고 정리하는 중간 단계 시간을 좀 거치고 싶어서 6월 달에는 읽다가 잠깐 보류했던 책들을 다시 마무리 짓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리고 이 책도둑 다 읽으신 분들은 같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이쯤에서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